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악 전공자를 위한 독일어 딕션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번 제가 4번째 시간에 슈베르트의 가곡과 또 예술 가곡과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에 대해서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는데요. 오늘이 또 8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지난번 또 이어서 두 번째 특강으로 여러분들 오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만의 생애와 또 그분의 가곡 그리고 대표적인 곡을 한번 여러분들과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슈만은 운명적인 정말 사랑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18살의 청년 슈만이 만난 9살짜리 소녀였습니다. 클라라는. 근데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에 12년의 기다림 끝에 완전한 한 쌍으로 날개를 달았죠. 그때 이제 12년 기다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참 스토리는 참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음악가의 길을 반대한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슈만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 천재다, 음악을 잘한다, 이 사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부모님 말을 잘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슈만이 또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대학에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대학에 거기 음대도 참 좋은 데가 있는데 라이프치히 대학도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참 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시대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수인 비크라는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비크 교수가 보니까 뭐 이거 진짜 이건 뭐 하늘이 내린 천재가 온 거예요. 피아니스트로서. 그래서 이 피아노 교수가 야, 내 제자 한번 정말 세계적인 사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그 집에서 요즘으로 치면 뭐 도제식 교육이죠. 집에 데리고 살면서 막 가르쳐 줬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왜 당신 우리 애를 그렇게 막 꼬셔가지고 말이야 음악을 시키냐 막 난 반댈세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선생님이 비크 이 교수님이 당신 말이야 어머니 이런 사람을 음악 안 시키는 건 당신 죄 짓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어머니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인 것처럼 해서도 막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집에서 배운 것까진 좋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14살이었던 그 선생님의 딸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가 너를 되게 잘 키우는 줄 마음이 있었는데 내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 난 반대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옛날에 사실은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하여튼 슈만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 드라마 같은 정말 얘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슈만이 또 고집이 세고 뭐 클라라도 고집이 세고 그랬는지 뭐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결국 그 비크 선생님이란 분이 비크 교수라는 사람이 슈만을 고소해요. 미성년자 유괴죄로 자기 딸 데리고 뭐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12년 동안 뭐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참. 또 엎친데 겹친 걸로 연습을 또 많이 하시다가 손가락을 부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크 교수는 슈만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니스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부상당하는 바람에 피아니스트의 길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좀 긍정적인가 봐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 피아노를 못 치게 됐으니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나 곡 쓰는 거 좋아하는데 작곡 한번 해볼까? 그러고 이제 그 세계에 문을 두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정말 슈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작곡가 슈만이. 어쨌든 이 길고 긴 법정 싸움 후에 1840년에 30살이 된 슈만이 클라라의 21번째 생일 하루 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슈만이 가곡을 한 250여 가곡 작곡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을 이 한 해에 작곡해요. 1840년에. 그래서 이 곡을 슈만 가곡의 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끝없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영감으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만이 아주 그냥 작곡가로서 알려지게 되죠. 참 그래요. 이 결혼식 전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헌정한 곡이 바로 그 슈만 가곡. 여러분들 슈만 가곡집 보면 미르테의 꽃이라는 그런 이제 곡집이 있습니다. 그 곡이 이제 연가곡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내용이 연결된 것은 아닌데 곡이 여러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테, 류케르트, 바이런, 무어, 하이네, 번츠, 모젠 뭐 이런 정말 당대의 그 시대의 최고의 시인들의 시를 골라서 슈만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결혼식 전날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정말 로맨틱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곡집 제목을 미르테라고 지은 거예요. 미르테가 뭐냐면 이제 향기가 워낙 진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천인화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꽃인데 천상의 향기가 나는 꽃이다 이래가지고 그 독일에서는 신부를 이렇게 꾸미는데 이 꽃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름으로 이 곡집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 미르테의 꽃이라는 그 곡집 선물로 준 곡집의 첫 곡이 너무너무 유명한 비트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실 그 곡입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그대는 나의 영혼이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한마디면 벌써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이거보다 얼마큼 멋있을 수 있겠어요. 그 유명한 그 중에 이 첫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슈만이 그 클라라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가사 한 줄로 다 뭐 그냥 녹아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그 유명한 첫 곡이 바로 이 위트뭉입니다. 이 위트뭉에 대한 조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은 뭐 얼마나 열심히 작곡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감을 다 털어넣어서 이제 작곡을 했죠. 이 곡을. 그런데 근데 막 자기가 사랑하는 클라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거 뭐 이렇게 다 털어놓은 것 같은데도 뭐가 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슈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슈베르트였죠.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작을 그 비드뭉의 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곡이 뭐냐면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아베 마리아 아시죠? 뭐 디라라라라 디라라 아베 마리아 그 곡인데 그 곡을 이 곡의 후주로 피아노 후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 끝나면은 따라라라라라 딘딴따다다다다 디다다다 디라라라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럼 표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표절이 아니라 정말 그 슈베르트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u meine Seele, du mein Herz라는 사랑의 언어로 노래가 시작해서 거룩한 성모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우리 입시생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 위드뭉입니다. 노래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또 불러보셨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리스트 편곡에 피아노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슈만의 미르테 꽃 중에서 봉원, 비트뭉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슈만의 정말 클라라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실 곡은요, 슈만의 대표작을 한 곡 잠깐 보시겠습니다. 슈만의 대표작, 모든 곡이 다 좋은 곡들이지만 정말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시인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도 이제 보통 무슨 복식 경기를 할 때 배드민턴이나 무슨 탁구, 이제 테니스 이런 걸 할 때 무슨 환상의 콤비다, 환상의 복식조다, 복식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슈만하고 하이네가 사실 그렇게 참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이분들이 참 재밌는 건 특이한 사랑을 했던 경험들을 서로 공감했다는 것 같아요. 하이네가 또 좀 약간 이분이 사실 그 신의 사랑 시를 쓴 것이 자기랑 좀 먼 친척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저기 친척을 또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물론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슬퍼하다가 시를 썼습니다. 또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몇 년 지났는데 또 이번에는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저기 여자의 또 동생을 또 좋아하게 돼요. 또 그래서 참 어쨌든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또 막 슬퍼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걸 또 슈만이 보고 그 시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클라라한테 느꼈던 막 그런 벅찬 감정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그래서 또 거기다가 작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슈만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요. 일단 천상의 멜로디라고 정말 흔히들 얘기하는데 정말 천상의 멜로디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이고 또 그것이 노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슈만이 원래 피아니스트였잖아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피아노 곡을 잘 알아서 그런지 피아노 부분의 어떤 선율이나 이런 것이 막 노래보다 훨씬 더 어떤 때는 훨씬 더 막 풍부하고 아름답고 또 노래는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피아노 후주가 굉장히 길어서 그냥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 또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한 그런 것들이 피아노로 굉장히 표현이 많이 됩니다. 또 이렇게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막 재미있고 이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 슈만은 너무 낭만적이고 정말 막 그 느낌이 얼마나 풍부한지 듣기만 해도 감미로운 그 멜로디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노래와 반주를 통해서 끝없이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곡과 뒤에 곡들을 연결하기 위한 또 그런 시도가 굉장히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곡은 총 16곡으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사랑의 시작, 그리고 7번부터 14번까지가 시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16번 두 곡은 사랑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의 16번 곡, 마지막 곡의 후주는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들, 앞에 있었던 이야기에 해답을 주는 듯이 길고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후주, 여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곡을 다 들으셔도 30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전곡을 감상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슈만의 말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쓰러진 천재 음악가. 얼마나 오랜 시간 참 어려움 속에 결혼을 했어요. 슈만이 클라라와. 그래서 길고 긴 기다림 속에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남았고요. 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또 여기저기서 그의 명성에 맞게 평론가로서 이 일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원할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만에게도 운명의 또 검은 그림자가 찾아왔는데요. 아버지와 누이가 차례로 정신 이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가족력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셨으면 또 그게 유전으로 이렇게 자녀들도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만약에 검사도 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슈만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정신병 징조도 찾아오게 되고, 보통 아주 중증의 정신병 환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46세의 나이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또 음식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슈만을 그래도 끝까지 클라라는 참 보살펴줬고요. 손가락으로 와인을 떠먹여주던 클라라를 바라보면서 슈만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Ich weiß, 나도 알아, 내가 알아 라고 클라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슈만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슈만, 클라라, 그리고 여기에 한 명 더 낀 아주 비운의 음악가가 있죠. 브람스. 뭐 이 얘기 나중에 한번 더 특강할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것도 같은데 이제 특강보다는 한번 만나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오늘 슈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또 아주 대표곡들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슈만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시인의 사랑 중에서 1번에서 3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꼭 전곡을 감상하시기를 제가 또 추천해드립니다. 1번에서 3번 들으시면서 오늘 독일어 딕션 특강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sangen, da hab ich hier gestanden, mein Sehnen und Verlangen.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viel blühende Blumen hervor, und meine Seufzer werden ein Nachtigallenchor. Und wenn du mich lieb hast, Kindchen, schenk ich dir die Blumen all, und vor deinem Fenster soll klingen das Lied der Nachtigall.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die liebt dich als alle in Liebeswonne. Ich lieb sie nicht mehr,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eine, die reine. Sie selber aller Liebe Wonne ist Rose und Lilie und Taube und Sonne.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eine, die reine, die eine.